12월 15일 마감 브리핑 영상 시작하겠습니다. 그럼 코스피 차트 보시겠습니다. 이번 주에 확실하게 돌파를 해주는지 확인해야 한다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이 정도면 확실히 돌파가 나왔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제 생각과는 다른 방향으로 움직이긴 했지만 예상은 언제나 틀릴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반대 상황이 나오면 그에 맞게 대응을 하면서 매매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번에 미국 12월 FOMC에서 파월 의장이 내년에 3차례 정도 금리 인하를 할 수 있다는 식의 인터뷰를 했습니다. 그로 인해서 금리 인하 기대감에 크게 상승이 나왔고 그에 따른 영향이 코스피에도 있었던 것 같습니다. 이번 주에 돌파가 나오고 눌림이 이렇게 강하게 나왔었는데 그 이후에 갭상승을 해주면서 상승이 2차례나 나와줬습니다. 돌파 이후에 이 음봉이 마지막 눌림일지 아니면 여기서 다시 한번 눌림이 나올지 지켜봐야겠습니다. 물론 기술적으로 봤을 때 지금 매수에 들어가는 것도 크게 나쁘다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저는 이때 음봉이 강하게 꽂히면서 아직 매수를 들어가지 못했기 때문에 일단은 눌림이 한 번 더 나오는 것을 보고 매수를 들어가 볼 생각입니다. LX세미콘 보시겠습니다. 미국 증시의 급격한 상승세는 잠깐 멈춘 느낌이긴 하지만 아직 상승세가 꺾인 모습은 아니기 때문에 좀 더 지켜봐야겠습니다만 아직까지 51선에 지지를 받고 반등한 이후에 내려오지 않은 상태이기 때문에 여기서 저점을 갱신을 하면서 더 내려가지 않는다면 초점을 높여가는 상승이 나올 수도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51선을 터치하러 내려온다면 매수를 들어가 볼 생각이고요. 당연히 51선을 강하게 깨고 내려가는 그림이면 손절을 할 생각으로 들어가 보려고 합니다. 만약에 지금 이 단기 상승 추세 라인에 깨지 않는 그림이 나와준다면 다시 한번 이런 큰 양봉을 만들어내면서 쭉 올라가는 그림이 나올 수도 있겠네요. 상황을 봐서 갭상승 스타트를 하면서 올라가는 게 아니라면 매수세가 강하게 들어오는 것 같은 타이밍에 같이 매수를 들어가는 것도 괜찮은 방법으로 보입니다. 솔로엠 보시겠습니다. 반등이 나올 것 같은 그림이라 말씀을 드렸었는데 반등이 나오네요. 224일선을 깨고 한 레벨 더 내려갈 거라고 봤는데 아직은 내릴 생각이 없는 것 같습니다. 만약에 조금 더 지켜보다가 이쪽 상승 채널 하단 리테스트를 간 이후에 121선까지 눌림이 나와주면서 그리고 또 지지를 받는 그림이 나온다면 이쪽에서 매수를 들어가 보는 것도 좋은 생각이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매수를 하는 건 애매한 자리이긴 하지만 손절 라인만 잘 잡고 들어간다면 매수해서 나쁠 자리는 또 아니라고 생각을 하고요. 저는 리테스트 이후에 눌림이 나왔을 때 121선에서 지지받는 그림이 나온다면 다시 한번 채널 안으로 들어갈 확률이 높다고 보고 매수를 들어가 볼 생각입니다. 대한전선 보시겠습니다. 대한전선은 오랜만에 다루네요. 흐름이 좋지가 않아서 계속 매매는 하지 않고 지켜보고만 있었는데요. 이번 주에 크게 개파락하면서 마감을 했습니다. 주주배정 유상증자가 나왔는데요. 제2공장 설립을 위한 자금이 필요하다고 하네요. 이런 경우에는 당분간은 상승이 나오지 않을 확률이 높다고 봅니다. 왜냐면 이 공장을 설립하는데도 오랜 시간이 걸릴 뿐더러 공장이 돌아가고 그게 실적으로 이어지기까지 몇 년이라는 기간이 소요가 되기 때문에 다른 큰 호재가 있지 않는 한은 당분간 좋은 흐름이 나오긴 어려워 보입니다. 액면 병합이 나올 때부터 조금 안 좋아 보이긴 했는데 이게 이런 식으로 흘러가네요. 개인적으로 액면 병합은 병합된 이후에 단기적으로 상승이 나오는 경우는 있지만 결국은 하락이 나오면서 유증이나 전사체 발행이 나오는 케이스를 너무 많이 봐서 긍정적으로 보진 않는 편입니다. 어쨌든 단기 반등은 있을 수 있겠지만 이렇게 거래량을 터뜨리고 내려온 거라면 주가를 좀 더 내릴 생각이라고 밖에 보여지지가 않네요. 유증 규모가 5천억이 넘는 큰 규모이기 때문에 아마 당분간은 주가를 더 내리면서 시총을 적정선까지 내리면서
맞추는 작업이 나올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코스닥 차트 보겠습니다. 코스닥은 크게 다룰 내용이 없네요. 조금씩 올라오면서 224일선과 하락진을 상단에 걸친 상태입니다. 이게 확실히 돌파가 나와준다면 이제 또 상승을 기대해 볼 수가 있을 것 같은데요. 자리가 저항을 받는 자리인 만큼 다음 주에 움직임을 잘 체크를 해봐야겠습니다. APTC 보시겠습니다. 14,000원에서 매수를 들어온 이후에 아직까지는 위치를 유지하고 있는 상태네요. 224일선을 깨고 내려가는 그림이 아니라면 손절을 할 생각이 없습니다. 개인적으로 그렇게 움직이지는 않을 거라고 보고 있고요. 224일선이 다시 이렇게 고개를 들면서 정배열을 그리고 상승의 나와줄 그림이 나오고 있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아직까지 그 생각에 변함은 없는 상태입니다. 일단 224일선이 올라와 주고 있는데 계속 지지를 받으면서 올라가 줄지 봐야겠습니다. 펄어비스 보시겠습니다. 펄어비스도 38,000원에서 매수 들어온 이후에 크게 움직임이 없는 상태네요. 급등이 나온다면 바로 매도를 할 거라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아직까지 큰 움직임 없이 천천히 우상향하는 정도입니다. 21선에 맞으면서 살짝 눌릴 것 같은 그림을 그렸는데 이쪽 라인만 강하게 깨고 내려가지 않는다면 문제는 없어 보입니다. 당분간은 급락하면서 만들어진 하방 압력을 받아내는 시간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지금 이 레벨에서 다 받아주고 올라가면 가장 좋은 시나리오겠지만 한 레벨 더 내려가는 것도 염두를 해두고 매매를 하는 것이 좋아 보입니다. 제넥신 보시겠습니다. 저번 마감 브리핑에서 9,500원 이하에서 매수 들어가겠다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이번 주에 바로 내려왔네요. 9,500원부터 51선까지 매수를 걸어뒀는데 대충 평단이 9,300원 정도입니다. 평단보다 살짝 아래에 내려와 있는 상태네요. 말씀드렸듯이 51선을 강하게 깨고 내려가는 그림이라면 손절을 할 생각이고요. 51선을 깨고 내려가는 그림이면 아마 이쪽 하락 채널 상단을 리테스트를 하면서 동시에 이쪽과 더블 바텀을 그리는 방향으로 가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손절을 하게 되면 이쪽 저점과 더블 바텀 레벨에서 다시 매수를 잡아보려고 합니다. A루트 보시겠습니다. A루트는 큰 상승이 나와줬죠. A루트 회사를 좀 알고 계신 분들은 언젠가 올라갈 거라는 것도 잘 알고 계셨을 겁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움직이는 것 같네요. 제가 550원 라인을 돌파를 한다면 이제 그 위로 쭉쭉 올라갈 확률이 높다고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금요일에 크게 양봉을 뽑아내주면서 돌파를 하면서 마감을 했습니다. 지금 현재 수익률이 30%가 넘어갔는데 일단 550원을 돌파한 이상 계속 가져가 볼 생각입니다. 다음 주에 조금 눌림이 나올 수는 있겠지만 550원 라인을 깨고 내려오는 그림만 나오지 않는다면 계속 올라가 줄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제 그 다음은 이쪽 600원 라인을 돌파를 잘 해주는지 확인을 해야겠고요. 개인적으로 A루트는 지금 위치에서도 한참 더 상승을 해줄 거라고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시노펙스 보시겠습니다. 제가 그동안 5일선이 제 역할을 못해주고 21선과 121선이 지지대 역할을 해줘왔다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그렇게 말씀드리자마자 5일선을 타고 계속 상승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만큼 평소보다 매수세가 강하게 들어오고 있다는 말인데요. 벌써 제가 매도한 위치까지 올라왔네요. 21선을 기다리다가 올라올 거라고 봤는데 매수세를 강하게 받으면서 바로 상승이 나와주고 있습니다. 일단은 매수를 들어가기보다는 이때만큼은 나오지 않겠지만 눌림목이 한 번 더 나오기를 기다리면서 지켜볼 생각입니다. 제넨바이오 보시겠습니다. 오늘은 조금 할 얘기가 많겠습니다. 이제 슬슬 매수할 때가 됐다고 말씀을 드리자마자 바로 올라가 버리네요. 결국 바닥권에서는 매수를 못하고 상한가 이후에 눌림이 나오고 5일선 근처인 450원 라인에서 매수를 들어온 상태입니다. 이번 공시에서 유상증자는 또 밀리긴 했지만 전사채 전환 청구권 행사가 나왔죠. 공시에 따르면 2024년 1월 5일에
700만 주가 상장을 하게 됩니다. 전환가액은 500원이고요. 다들 아시겠지만 1월 5일에 상장을 하면 상장일로부터 이거래일 전에 공매도를 칠 수가 있습니다. 결과적으로는 1월 3일에 상장을 하는 거라고 보면 되죠. 미리 공매도를 치고 안 치고는 전환 청구자 마음이지만 대부분 공매도를 치고 나온다고 보시면 됩니다. 여기서 우리는 시나리오를 생각해 볼 수가 있겠죠. 먼저 18회차 전사채에 대해 보면은 21년 6월에 발행이 됐고 22년 6월부터 전환 청구를 할 수 있었지만 2024년까지 버티다가 전환 청구를 했습니다. 대충 2년 반 동안 자금이 묶여 있었고 그에 대한 금융 비용과 운영 비용을 생각을 해보면 최소한 전환가액의 2배 이상은 나와야 매도가 나올 겁니다. 전환가액이 500원이니까 최소한 1000원 라인에서는 매도를 해야 한다는 거고 그 아래에서 매도가 나온다면 매도자 입장에서는 손절을 하는 게 됩니다. 우리는 기본적으로 1000원 이상에서 매도를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 접근을 할 수 있겠는데요. 1월 3일 이전에 1000원 훨씬 위로 쭉 올려놓고 1월 3일에 음봉을 만들면서 매도를 할 수도 있고요. 아니면 아래에 있다가 1월 3일에 1000원 이상까지 갭상승을 쭉 시키고 또 위로 말아 올리면서 그 위에 매도를 할 수도 있습니다. 어쨌든 안전빵으로 가려면 1월 3일 전에 매도를 하시면 됩니다. 근데 만약에 그런 그림이 안 나온다면 다른 플랜이 있는 거겠죠. 그나마 좋은 케이스는 이제 아래에서 그냥 다른 계좌로 물량을 넘기고 나서 이제 올려서 따로 수익을 먹겠다는 플랜이고, 최악의 케이스는 세력 내부에서 전환 청구를 하게 만들어 놓고 뒤통수를 친 거겠죠. 상황을 좀 더 봐야겠지만 저는 웬만하면 1000원 라인 위로 올라오면 매도를 할 생각입니다. 그것만 해도 충분히 큰 수익이긴 하기도 하고, 그리고 크게 상승이 나올 확률도 있기 때문에 일부는 남겨놓고 홀딩을 해볼 생각입니다. 평단이 많이 높으신 분들은 도박을 할지 아니면 추가 매수를 하고 1000원 위에서 손절이라도 할지를 결정할 때인 것 같습니다. 이 부분에 있어서는 제가 예상을 할 수 있는 부분이 전혀 없기 때문에 뭐라 말씀드리기 어렵네요. 제넨바이오가 유증이 들어오기 전까지는 불확실성이 매우 높다고 볼 수 있기 때문에 상황을 보면서 각자 잘 판단을 해야겠습니다.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좋은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